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성남시 분당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아름방송이 제작 방송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성남시 분당구 을선거구의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오미영입니다. 4월 15일 선거일이 며칠 뒤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지역을 대표할 적임자로 누구를 꼽고 계시는지요? 오늘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여러 가지 판단에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따라서 오늘 초청된 후보는 모두 세 분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후보, 미래통합당의 김민수 후보, 정의당의 양호영 후보 이렇게 세 분이십니다.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검토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후보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좌석 순서를 배정했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후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병욱입니다. 다음 기호 6번 정의당의 양호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양호영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의 김민수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김민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세 분의 얼굴을 뵀는데 토론 진행하는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두 5가지 영역으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각 후보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고요. 그 후에는 국가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별 공약 발표 후에 상호 질의 답변하는 정책 검증 토론 시간을 가져보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질문이나 답변 순서는 모두 이 발언 순서를 사전 추첨에 의한 순서로 진행을 한다는 사실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시작 발언을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을 2분으로 설정을 했는데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후보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김병욱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하느라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혹시 발언하는 도중에 목이 좀 갈라지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서 제 말씀 들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분당 주민 여러분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애써 주셨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총선을 치르느라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치고 또한 불편함을 끼쳐드린 것 또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와 함께 그리고 성남시 그리고 우선 의료진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함께 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게끔 저 김병욱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회의원의 자리는 권세를 부리거나 권력을 향유하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심부름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항상 국민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회가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 모습을 갖춰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김병욱 지난 4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출석률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약한 봉급 50% 반납 4년간 지키고 있습니다. 지역구 예산 1,300억을 확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김병욱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평가를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4년간 열심히 달려왔지만 제가 모자라는 부분, 부족한 부분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요. 선거운동 과정에서나 오늘 토론회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들어서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김병욱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의당의 양호영 후보께서 시작 발언 2분 동안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성남시 분당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정의당 양호영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서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우리 서민과 약자들의 삶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각지대 투명 인간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과 건강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저 양호영은 이 위기에서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는 30년 된 일기 신도시로 인구가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높은 집값과 과열된 입시 경쟁, 도시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 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주로 청년층 분당 구민 2만 명이 우리 지역을 떠났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승자 독식의 무한 경쟁이냐, 모두를 위한 협동과 연대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청년을 믿는 진보 정치인, 과학을 전공한 교육개혁가 양호영이 청년이 사랑할 수 있는 나라, 다 함께 행복한 분당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분당 주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유 있게 한 20초를 남기고 발언을 마무리해 주셨네요. 자, 이제는 미래통합당 김민수 후보께서 시작 발언 해 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분당굴 국회의원 후보 김민수입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사태에 헌신으로 함께해 주시는 의료인 여러분, 위로를 드리는 것조차 송구할 만큼 가혹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 버겁다. 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께 안부를 여쭙는 것조차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송구하고 또 송구합니다. 저 김민수가 생각하는 정치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출근길이 편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아이들이 가슴 뛰는 꿈을 꿀 수 있도록,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도록, 삶에 최선을 다하신 어르신들이 최소한 노년은 걱정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 그런 일 해보고 싶습니다. 모든 국민이 활짝 웃을 수 있는 나라, 활짝 웃는 대한민국, 이것이 바로 김민수가 정치를 하려는 이유이며 저 김민수가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분당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분당 구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분당 구민 여러분, 분당은 긴 시간 제 삶의 터전이었고 제가 사랑하는 제 아들 4명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누구보다 분당을 사랑하는 김민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시작 발언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후보들께서 긴장을 하세요, 처음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순서 시간 잘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공직자 토론에서 이걸 꼭 엄수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제한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보신 대로 경고등이 10초 전에 작동하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혹시 길게 더 발언하시면은 마이크가 작동이 좀 중지되니까 그거 고려해 주시고, 또 질문하실 순서에 혹시 질문을 안 하신다면 저는 그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좋은 토론을 이어가고 싶은데요. 질문 내용과 상관이 없는 상대 후보를 비방한다든지 인신공격성 발언은 꼭 삼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 만약에 말씀하신다는 거, 이거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께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 이 질문들은 미리 준비가 돼 있는 것들입니다.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엄선한 질문들이고요. 분당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인데, 첫 번째 토론은 국가 현안에 대한 각 후보의 생각을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영역은 보건, 경제, 교육 분야하고 질문의 가지수는 4개입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자별로 똑같이 2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건 분야에 대한 질문부터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실 분은 양호영 후보입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공통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확산으로 국가 경제는 물론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다퉈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실질적인 지원책이 나오는 것이 좋을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될 텐데 양호영 후보 시작해 주시죠. 우리나라 방역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진단키트,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방역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국제사회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탁월한 대처 능력 덕분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대책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소득 하위 70% 가구당 4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 경기도와 성남시 각 1인당 10만 원 재난기본소득, 당장 IMF 경제위기 못지않은 국난 상황에서 이러한 민생경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성남시 확진자는 약 120명으로 경기도 전체의 20%나 되고 대구 경북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보유한 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상 성남을 코로나19 재난 상태로 진단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정부가 전국민 1인당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을 시급히 지급할 것을 요청합니다. 경기도와 성남시에는 각각 25만 원씩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50만 원의 성남형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대통령 긴급재난명령을 통해 기업의 한시적 해고금지를 시행하기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엔 김민수 후보 말씀해 주시죠. 김민수 후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거리 골목 약국마다 늘어선 마스크 행렬은 2달이 지나도록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코로나 경제병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코로나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혜택을 받다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전염병에 관련한 경제 대책을 2가지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원의 적시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원도 정책도 그 시기를 놓친다면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힘든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나중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올해 예산의 20% 규모를 항목 변경, 대통령이 긴급재정 경제명령권 발동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원의 지속성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일회성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총선 이후에 지급하겠다 말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의 핵심은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 혹은 일거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해당자에게 신속하게 직접적으로 재난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지급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이 사태가 후반기로 넘어갈 경우 미래통합당 김민수가 앞서 말씀드린 의견들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10초를 남겨놓고 끝내셨고 김병우 후보 이번에는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 방역 정말 우리 대한민국 잘하고 있죠. 잘한 것은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진단키트 전 세계 아마 120개국 이상에 수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현대차가 가장 많은 나라에 수출할 텐데요. 현대차 이상으로 시제인이라는 중소기업에서 만든 전단키트가 수출되고 있고 각국 바이어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부분은 좀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부터도 OECD나 IMF에서 대한민국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공고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경제라는 게 기업을 중심으로 민간 사이드에서 중심이 잘 돌아가야 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한계 내지는 병목이 있을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그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코로나19가 더 심각하게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신속하게 이 부분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저는 선악이 없다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선택적 복지가 맞는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보편적 복지가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적시에 빨리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구당 100만 원 지급을 보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경기도와 성남시가 1인당 10만 원씩 지원 결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10만 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건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 가능하신 부분은 가능한 사람들은 경기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경기도와 성남시 같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가 있으신 분, 경기지역 화폐 카드나 신용카드가 있으면 홈페이지 접속해서 자기 카드 정보를 입력을 하면 받을 수가 있고요. 인터넷 접속이 어려우신 분들은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동사무소나 농협지점에 가시면 네, 시간이 추가됐네요. 예, 답변 잘 들어봤고 이제 공통질문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3만 3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3만 4원에서 따온 말로 겨울철 미세먼지의 문제를 나타내는 신조어가 됐습니다.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은 지 오래다 보니 결국 이런 신조어까지 생기게 된 것인데요. 미세먼지는 호흡기 심혈관계뿐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주는 건강에 해로운 물질입니다. 게다가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외출을 꺼리게 되면서 소비 심리까지 위축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마련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국민들이 나서서 준비하거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먼저 김민수 후보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숨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나는 둘째치고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 공감합니다. 현 정부는 지난 기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미세먼지 30% 감축, 종합관리 대책,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 한중 정상급 의제로의 격상 등 미세먼지에 대한 4가지의 굳은 약속, 어느 하나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단기적, 장기적 2가지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기적 대책입니다. 먼저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국가적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미세먼지를 양산하는 석탄 화력으로의 회기를 단념하고 탈원전 정책을 과감하게 파기해야 합니다. 국민을 다시 한번 숨막히게 하는 현재의 미세먼지 정책 멈추어야 합니다. 둘째는 장기적 대책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등 인접 국가와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탈원 할 말은 제발 좀 하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아직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발생 원인과 미세먼지 종류별 분석 등의 연구에 정부의 투자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여 관련 제품의 세계 경쟁 우위를 달성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대책과 기술의 우위를 점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훌륭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며 위기 속의 기회를 발견하는 사례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깨끗한 공기, 숨쉬기 좋은 나라, 미래통합당 김민수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김병욱 후보 답변하실 순서입니다. 네, 제가 국회에서 어적 활동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부분이 미세먼지 대책이었습니다. 제가 당선된 후 제 지역 사무실을 찾아온 첫 번째 집단 민원인이 미세먼지 대책 촉구위원회 회원 분당에 거주하는 미대촉이라고 그러죠. 미대촉 회원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자녀의 등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세먼지로 인한 피부 질환이라든지 건강상의 문제를 정말 눈물 깊게 호소를 해 주셨습니다. 그걸 계기로 제가 국회에서 정말 미세먼지 관련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제가 예결소위위원이라죠. 예결소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초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 90억을 확보해서 지금은 전국에 학교에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단초를 놓았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를 범국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법적으로 간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그때까지는 이 사회재난으로 간주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법을 발의했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간주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국가 응급체계 속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게 된 것이죠. 정말 미세먼지는 상당히 어렵고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려운 부분 또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요인도 있고요. 북한으로부터 요인도 있고 또 우리 산업 구조로 원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집행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저희 정부가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채찍을 가해주면서 이 미세먼지 함께 대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대책 듣고 있습니다. 양호영 후보께서 이번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 심각합니다. 중국 요인도 있지만 국내 요인도 못지않게 큽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지금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환경 문제는 탄소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 기후위기입니다.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이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호주 산불, 급속히 줄고 있는 남극과 북극의 빙하, 폭염 문제, 이런 이상기후는 지구 기후위기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이대로 지구기온이 계속 올라 항상 얼어있던 영구 동토층이 녹아버리면 대량의 메탄이 배출되어 기후재앙은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능한 정치가 막중한 기후위기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지 않고 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기후변화, 미세먼지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전국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대량으로 늘리겠습니다. 그린 뉴딜 선도도시 성남을 위해 단계적 전기버스 완전공영제, 공영 전기자전거 도입, 탄소 배출 순제로 그린 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은 탄소 배출 감소로 기후위기를 막아내고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통질문 세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특권층 자녀들의 대학 특례 입학 문제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교육 환경이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졌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논란을 낳게 되는데요. 게다가 현재 대학 입시는 수시 입학의 비중이 높아서 특기라든지 자소서 등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일부 특권층 자녀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100년째 대계인 교육, 우리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 환경이 요구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텐데, 각 후보자께서 진단하시는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 주소와 함께 정시와 수시 비중을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병욱 후보가 먼저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수시라는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주입식 또는 암기식으로 시험을 한번 보고 줄세기 하면서 과연 대학에 보내는 것이 옳으냐,
이런 문제 제기에서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입학사정관 제도를 통해서 전개되다가 지금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제도로 자리가 잡혀지고 있는데요.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1세기의 융복합 사고를 요구하는 그런 인재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개개인의 재능과 끼가 마음대로 발현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뭐 자발적인 봉사활동이라든지 또는 다른 기부활동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기록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가 아닌 대학을 졸업해야만이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이 사회 구조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좋은 취지가 아닌 나쁜 빈틈을 노려서 어쨌든 부모의 스펙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추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아주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에서 정시 확대 왜 필요한가라는 토론회도 개최했고요. 정시 확대를 50% 이상 늘리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정시 확대가 지금은 정부가 40%로 일단은 상향을 시켜놨습니다. 30에서 40으로요. 지금 다시 50으로 늘리자는 요구도 저는 뭐 일리가 있을 수 있다 봅니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현장의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또한 중요합니다. 30에서 40% 늘어난 지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담보로 하고 그다음에 정시 확대의 평가를 해보고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의 공정성 문제 이번엔 양호영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과도한 입시 경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많은 아이들도 시험 기간이 되면 고농도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정신건강마저 위태로운 상황도 종종 있었습니다. 심지어 꽃도 피우지 못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비참한 일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리한 경쟁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은 학창시절부터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교육의 이런 현실과 높은 사교육비 부담 같은 고질적인 교육 병폐는 정시와 수시 비중 조율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학 능력 평가는 말 그대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이 되어야 합니다. 수학 능력만 검증되면 불필요하게 아이들을 무한 경쟁으로 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악순환을 끊고 아이들을 입시주역에서 하루빨리 해방시켜줄 방안으로 저의 제1호 공약, 국공립대 통합과 수능 커트라인제를 제안합니다. 지역에 상관없는 균등한 교육을 위해 국공립대를 통합하겠습니다. 장기에 걸쳐서는 점차 사립대까지 확대하여 학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악습을 끊어내겠습니다. 수능에서 최저 기본 점수만 얻으면 전국 국공립대 입장을 보장하는 수능 커트라인제를 도입하여 피말리는 수능 점수 경쟁에서 아이들의 숨통을 틔워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민수 후보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인해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던 수많은 학생 그리고 청년들이 분노했습니다. 자식에게 힘이 되지 못했음을 자책하는 아버지, 어머니들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바뀌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의 기준 바로 서야 합니다. 엄마 아빠 찬스가 없어도 누구나 노력한다면 가고 싶은 대학에 갈 수 있는 나라여야 합니다.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교육의 공정성에 대해서 구조적 개편과 공정성 확보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첫째, 대입 전형의 구조적 개편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시 모집은 전체 비율의 77.3%를 차지했습니다. 수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종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 인원 비율 50% 이상,
대폭 상향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학이나 대학원 등 상급 학교 진학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전자문서로 영구 보관하여 입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됩니다. 둘째, 전형 자료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부모의 배경 등 외부 요인을 엄격하게 차단하고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잠시 후에 또 소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김민수가 대한민국의 교육의 공정성 함께 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국가 현안에 관한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분당 지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주택가격 상승률 1위로 평균 42.91%나 상승했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재산세가 상승하고 종합부동산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이죠. 또 세입자들은 전세값, 월세값 상승으로 서민의 삶이 휘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각 후보가 생각하시는 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 순서는 양호영 후보가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몇 억씩 올랐다는 강남 집값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넘어 박탈감과 좌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이로 인한 자산 불평등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토지와 주택이라는 한정된 자원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가격은 상승하고 임대료와 주거비 상승의 피해는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주택 보급률은 2018년 기준 104%에 이르고 있지만 자가 점유율은 58%로 국민의 42%는 세입자입니다. 분당 또한 전체 가구 중 45%인 9만 5천 가구가 전월세 세입자입니다. 성남 시민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싶은 이유 1위가 주택 문제입니다. 또 가구 생활비 중 주거비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분당구 주민의 절반은 높은 주거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비단 분당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부동산 정책은 큰 부담을 안고 사는 세입자들에게 일정 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세입자가 9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시시때때로 오르는 전세보증금과 월세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현행 2년에 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 만료 시 추가로 2회 계약갱신권을 청구하여 9년 안심거주를 보장하겠습니다. 네,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민수 후보께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 정권이 시작된 이후 총 19차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있었습니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특징은 반시장적인 규제와 억제입니다. 그중 최악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가 논의되었었다는 사실입니다. 거센 비판 여론에 의해 불발에 그쳤지만 정부 여당이 추구하는 부동산 정책의 정수가 혹시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아닐까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다가오니 선별적으로 규제를 셀프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당론과 반대되는 부동산 공약을 거는 정치인들도 나타납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 정책, 과거에도 현재에도 일관된 논리로 바른 주장을 해왔던 미래통합당 믿으셔야 합니다.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의 첫째도 둘째도 시장 논리의 골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는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합니다. 이념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의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경제 논리의 가장 기본인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값도 전셋값도 월세값도 잡는 방법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집 한 채 가진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약탈적인 부동산 증세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김민수가 바른 부동산 정책 세워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김병우 후보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고요. 자본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에서 가장 큰 원인은 국민의 재산의 65, 70%를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진 외국은 보통 부동산 비중이 한 40%, 그리고 나머지는 금융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증권 시장을 통해서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에 관련된 소유 목적이라든지 또는 재테크 목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를 대처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또 저희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주거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국민의 정서가 대한민국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소유가 아닌 거주의 수단으로 삼아달라고 얘기를 해도 한국의 주거 문화 자체가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정서를 감안한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유세는 매도를 해서 현금화했을 때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했을 때 세금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납세자의 조세장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따라서 좀 예민하게 접근해서 보유세를 매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의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 이런 법안을 낸 상태고요. 그다음에 9억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도 주택연금 가입자가 되게끔 이런 것도 법안을 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9억 이상과 10억 이상의 대출자에 대해서 LTV 규제를 강화하는 거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가 현안에 관한 질문을 제가 공통적으로 드렸고 그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어지니까 이제 조금은 너무 그 틀에 짜인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순서는 조금은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공약 발표를 유권자들께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데 그 공약의 내용을 발표를 통해서 4분 동안 하실 수가 있고요. 들으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두 후보자들께서는 질문하고 또 답변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책검증 토론 시간이 될 텐데 여기서 조금 제가 말씀드릴 게 좀 아까까지 2분을 잘 활용하셨거든요. 그래서 2분이 좀 익숙해지셨는데 지금 공약 발표는 4분입니다. 그리고 두 후보가 각각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질문은 모두 1분씩. 그리고 답변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2분, 그리고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1분이라는 거 그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 검증 토론 시간 먼저 김민수 후보의 공약 발표 시간 드리겠습니다. 4분의 시간을 활용해서 공약을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김민수의 공약은 총 4가지의 핵심 공약과 대한민국을 위한 주요 공약, 분당 지역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교육 공약입니다. 저는 분당에서 아이 넷을 낳아 키우고 있는 다둥이 아빠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진짜 바뀌어야 합니다.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교육 변화의 초석, 분당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4차 산업시대로 명명되는 급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미래교육의 장, 분당 미래 에듀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그곳에는 미래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과 체험, 연구기관, 미래산업 전시관, 4차 산업 관련 기업, 공연장, 청소년 수련관, 상상 키움터 등이 입점하게 될 것입니다. 관과 산학이 협력하여 미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미래교육자문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며 학부모들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 문제를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미래에듀센터에서 미래사회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지식이 아닌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일터가 아닌 자아실현의 장을 찾는 인재로 육성되게 될 것입니다. 분당의 아이들은 가장 먼저 미래에 가까운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분당의 교육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주택 공약입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김민수가 제대로 밀어붙이겠습니다. 고가주택 공시가격 12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시가격 상승 억제시키겠습니다. 노후 배관 및 승강기 교체 공사비 지원 대책 세우겠습니다. 셋째, 교통 공약입니다. 구미동 하나로마트 인근 부지에 SRT 분당 역사 및 공항터미널과 면세점을 담은 컨벤션 단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분당의 주민들께서는 대한민국 어디든 편안하게 SRT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당 주민들께서는 여행길에 나서기 전 바로 내 집 앞에서 수화물을 붙이고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8호선 도시철도와 신분당선 연장 추진하겠습니다. 서울 톨게이트를 분당 톨게이트로 명칭 변경하겠습니다. 톨게이트, 빼앗긴 이름, 찾아 분당의 자존심 세우겠습니다. 넷째, 청년 및 벤처 공약입니다. 가칭 김민수 창업법 제정하겠습니다. 창업 강국 코리아의 기반, 분당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핵심 공약의 미래통합당과 함께하는 주요 공약입니다. 탈원전 전책 완전 폐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상속 증여세의 가감한 개선, 그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분당 지역 공약입니다. 중앙공원과 능골공원, 시민 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하겠습니다. 정자역 광장, 여가 공간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분당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 설립 추진하겠습니다. 분당 곳곳의 주차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끝으로 분당의 묵은 숙제 풀겠습니다. 23년간 방치된 하수종말 처리장을 분당의 랜드마크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키즈파크와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캠핑장, 청소년 수련관 건립하겠습니다. 임기 내 반드시 첫 삽 뜨겠습니다. 법원 부지 매각 추진하여 지주 변경하겠습니다. 개발 가능한 땅으로 먼저 만들어 놓겠습니다. 허황된 공약 아닌 풀 수 있는 기반부터 만들겠습니다. 네, 김민수 후보 공약을 지금 4분 동안 잘 들어봤습니다. 다른 두 분께서 질문을 준비하셨을 텐데 순서에 따라서 김병욱 후보가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1분이고 이때 답변은 2분입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잘 들었습니다. 오리역, SRT역 정말 저도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반드시 우리 분당 남부권에 SRT역을 신설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공항터미널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항터미널이 일견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SRT역을 신설을 하려면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이미 노선이 확정돼서 이렇게 달리는 곳에 새로운 신설역을 만들려면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성남시가 상당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은 그 SRT 부지역을 제대로 민자 개발을 해서 돈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항터미널 조사를 해보셨는지 아시겠지만 강남터미널 하루 700명 이용합니다. 그리고 광명 서울역 2, 3명밖에 이용 안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익성이 안 좋습니다. 지금 질문 시간이 초과됐는데 질문이 이해되셨죠? 김민수 후보. 네. 시작하시죠. 네, 지금 제가 약 1년 반 전부터 지금 이 당협위원장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전부터 분당의 주민들이 염원 안고 있는 SRT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약 1년 동안 저는 불가하지 않을까,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겠노라 정도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SRT 역사 추진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당 주민분들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예산의 부족의 문제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다 없다를 평가할 수 있는가? 저는 지금 이 부분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딱 두 가지만 고려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실행 의지가 있는가? 둘째는 이 역사를 추진하고 그리고 컨벤션 단지를 설립했을 때 이것이 성남시와 분당에 긍정적인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의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먼저 키운 것이 아니라 주민분들께서 심어주셨습니다. 수천 명의 주민들께서 염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SRT 역사, 만약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나 김민수도 함께 이 의지 보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SRT 역사만을 가지고는 광명역과 같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횡한 역사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분당에는 판교와 더불어서 유수의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이 해외 출장을 나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주민들께서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소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만약 이곳에 공항터미널 유치가 되고 면세점 유치된다면 이곳에 주변 경제 파급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 김민수 믿음을 가지고 분당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김병호 후보께서 두 번째 추가 질문 하실 수 있고요. 1분 역시 쓰시고 이때 답변은 1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정말 SRT역 유치를 위해서 참 많은 우리 주민들이 노력을 하고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도 대정부 질의 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그 필요성이 있다라는 답변까지 이끌어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SRT를 유치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돈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 되는 민관 공동개발, 민자 유치를 통해서 SRT역을 원활히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공항터미널은 돈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이 안 되고 오히려 킨텍스에서 공항터미널이 없듯이 상당히 버스 노선을 신규로 확정해 주지 않는 이상은 그 터미널만으로는 거의 뭐 어려운 그런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도 적고요. 그래서 우리가 SRT역을 제대로 유치하려고 그러면 민자를 유치를 하고 민관 공동 개발을 해서 자금을 제대로 확보를 하는 그런 계획과 함께 가는 게 진정으로 우리가 SRT 역사를 유치하는 현명한 지혜가 아닌가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답변하시죠. 네. 당연히 민간 개발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민간 유치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본들이 성남시나 국가의 지원만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기업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지금 면세점이나 항공터미널 같은 경우가 유치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하셨던 사례들과는 분명히 소요가 다른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분당의 랜드마크로 충분히 될 수 있는 계획 세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김병욱 의원님께서 진짜로 많은 이 공약들을 해오셨고 그리고 이 공약들을 밀어붙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의지다라고 많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 의지 부분보다 지금 이런 경제적 걱정을 한다는 것에 약간 물음표가 찍힙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해왔었는데 이 부분이 분당 역사, 지나치는 역사가 아니라 이곳을 주변에서, 주변 도시에서까지 찾게 하는 아이디어로 구상한 것이고요. 반드시 분당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수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양호영 후보께서 질문을 이어주십시오. 1분 쓰시면 됩니다. 네. 김민수 후보님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창업 관련 공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자께서는 현재 운영하시는 회사를 2002년 단돈 100만 원으로 창업하여 현재 연매출 100억대 회사로 키워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서 2005년 기간에 ROTC 군복무를 하시고 전역 후 얼마 안 돼 법인 전환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군복무 중에도 회사를 이렇게 잘 키우신 노하우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끝내셨나요? 네, 질문 좀 짧게 하셨는데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2002년에 그 100만 원을 들고 계단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은 분당동에 위치해 있었고 현장은 복정동이 개발되던 당시입니다. 성남 복정동에 주로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군대 입대를 하기 전에 한 1,000만 원 정도 모아보자 열심히 해서 하는 목표로 시작했던 창업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던 당시에
제 친구들 그리고 직원들을 모집해서 제가 군대에 입대한 동안에 이 친구들 6명 플러스 1명이 네, 이 회사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표가 없는 회사가 잘 돌아갈 리가 만무하죠. 제가 나왔을 때는 이 회사가 약 반토막 정도가 나 있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왔을 때 법인 설립을 했다라고 했는데 개인 사업자와 법인 설립자, 지금은 법인 설립에 큰 뚜렷한 제한이 없으나 그때 당시에는 약 5천만 원의 최소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ROTC로 군 복무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 월급을 받는 군인 중에 한 명이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모았던 돈, 그리고 그 사이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모아졌던 시드머니를 가지고 법인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현재 17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시간은 조금 남았는데 추가 질문 다시 하실 수 있어요. 네. 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민수 후보님께서 텔레그램 N번방 문제 대응을 위해서 관련된 법 개정과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셔가지고 저는 대단히 동의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님께서 얼마 전 호기심에 N번방 입장한 사람은 법적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물의를 일으키셨는데요.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민수 후보님의 공약과 황교안 대표님 말씀과 괴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N번방 문제에서 미래통합당과 김민수 후보님의 공식 입장이 다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근본적인 생각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에 조각사유가 있죠. 이것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데는 고의성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법을 전공하신 우리 대표님께서 이 조각사유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거에 뭔지 모르고 고의성이 있었나 없었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사료가 되고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성뿐만이 아니라 여성, 약자에 대한 범죄들, 청소년에 대한 범죄, 아동에 대한 범죄 모두가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는 깊이 공감하고 이러한 세상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 사회 구조적인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여유 있게 마무리를 또 훈훈하게 인사를 또 잘 해주셔서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네요. 김병욱 후보 공약 발표를 이번엔 청해 듣겠습니다. 역시 4분 드릴게요. 시작해 주시죠. 네, 우리 분당은 정말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싫어하고 약 30년 전 눈높이로 설계를 했지만 아직은 상당히 좋은 도시죠. 그렇지만 그동안에 쭉 팽창을 해왔는데 인프라가 부족한 게 또 사실입니다. 그중에 제일 부족한 것이 저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분당 남북군에 반드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전 주민과 함께 행정부를 설득시키고 관계당국과 협조해서 SRT역을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과 용인, 수원 북부 인구를 합치면 약 230만입니다. 그리고 기업 수도 한 17, 8만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민미 장관한테 의견서를 전달하였고 이재명 도지사하고도 협조 약속을 받아냈고 김민미 장관으로부터는 대정부 질의 때 고속철도 SRT 필요하다라는 또 답변까지 받아냈습니다. 나름대로 현역 국회의원에서 일머리 있게 차근차근 잘 진행되어 오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 돈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조달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함께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특정 용도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터놓고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자를 유치하고 민관 같이 개발을 했던 그런 전문가들 의견을 취합을 해서 돈을 제대로 확보를 하면서 이 SRT역을 추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공약은 우리 분당동역을 신설하는 겁니다. 광주 오포의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광주 오포, 분당동, 서현동, 판교까지 있는 도시철도를 반드시 건설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 추경 때 요구를 해서 이런 도시철도를 수립할 때 우리 건교부 장관이 협조한다. 이런 부들견까지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이스역입니다. 마이스역. 이 마이스 단지는
3, 4년 됐나요? 저희가 산자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산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 시의회가 여소야대 국민이었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이 마이스 단지를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마이스 단지를 재추진하고 마이스 사업이 있으려면 역사가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그것이 현재 신분당선, 판교하고 정자역 가운데쯤 됩니다. 그래서 마이스 단지를 유치하고 그곳에 마이스역을 신설하는, 그래서 그것이 분당 3역입니다. SRT역, 분당동역, 마이스역 3역을 반드시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동 주변에 경부고속도로를 지집할 수 있는 IC가 없습니다. 저희가 판교 IC와 신갈 IC가 약 15km인데요. 그 사이에 IC가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손실도 아주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IC를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 톨게이트 양쪽에 아주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버스 환승센터도 만들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공약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보내드린 선거 공보물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체육에 아주 문화 레저 체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령화 시대에 우리가 잘 대비해야 되고 국민이 건강해야만 나라가 건강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요. 사실 소액의 돈을 들고 나와서 바깥에서 문화와 레저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춰주는 것이 또한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례도서관을 유치를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금곡공원 스포츠센터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동공원도 분당동역이 신설되면 복층화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만 쓰기 너무 아까워서 그것을 복층화해서 다른 체육시설과 함께 쓰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 주민들이 정말 제대로 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교통, 그다음에 문화체육예술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보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네, 김병욱 후보 공약 발표를 들었고 이에 대한 질문은 양호영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김병욱 후보님께서 공보물을 참조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열심히 봤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제가 눈에 들어왔던 지역 공약이 있습니다. 이 구미동 관련된 공약인데요. 오래전부터 제안된 이 공약이었고, 이 구미동 바로 법원 부지 하수종말 처리장 쪽의 부지 개발 공약입니다. 저도 사실은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출마하면서 저도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실 저도 공약에 냈던 그런 것이라서 관심이 많이 갔는데요. 근데 이게 아직도 참 오래된 공약이고 아직도 이제 이 공약이 지체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현역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이 되나요?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 부지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 않습니까? 한 도시에 법원이 2개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현재 법원이 남한산성 아래에 있습니다. 그 법원이 어디로 이전할까? 지금 논의가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 처리 절차만 남아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단대 오거리로 이전이 될 겁니다. 이전 절차가 서류상 확정이 되면 현재 법원 부지를 이제 매각을 요청을 해서 성남시가 매입을 해서 그곳에 약 7,000평은 기업 유치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2,000평 정도는 수영장 딸린 체육시설과 청소년 문화시설이 분당 남부권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니어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법원 부지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장은 이것이 이제 용도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교육시설과 아마 자연녹지 이렇게 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시가와 예정용지로 바꿔야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경필 지사 시절에 이 시가와 예정용지로의 용도 변경이 한번 부결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주민들과 그다음에 성남시가 다양한 용도를 어떻게 결정하신가를 계속 고민해오고 있고요. 성남시가 3월인가 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갑게도 지난 월요일 날 드디어 시가와 예정용지로서의 용도 변경이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사실 이게 진도가 나간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큰 땅에 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 하수종말 처리장에 이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용도 변경과 시가와 예정 용지로의 변경 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것이 통과가 됐고 성남시에서는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5, 6월 달에 시민대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상당히 많은 진도가 나갈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또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 후보께서. 네.
저는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네. 하겠습니다. 저는 이 원칙과 정도를 걷는 정치를 해야 네. 민생도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공약도 제대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 정당이라는 반칙에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이라는 편법으로 대응했습니다. 우리 현역이신 김병우 의원께서는 이러한 반칙에 대한 편법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해도 되나요? 네, 계속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는 명분이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비례정당 만드는 것을 개인적으로 반대해 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또한 정치가 현실이더라고요. 우리 미래한국당이 이렇게 위성정당을 만들다 보니까 정말로 계산상으로 어쩔 수 없이 15석, 20석이 손해보는 이 정치 현실을 저희가 마냥 그냥 보고만은 없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이 선거법 개정을 할 때 이런 비례정당과 위성정당을 비례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게끔 정말로 더 정교하게 법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빈틈을 활용해서 이렇게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실리면에서 너무나 손해를 보고 실리면 손해를 보다 보면 하반기 국정 운영에 상당히 차질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네, 김병우 후보의 공약 발표에 대한 질문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엔 김민수 후보께서 준비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김병우 의원님을 좋아합니다. 네. 지난 1년 반 정도 이 활동을 하면서 하도 얼굴도 자주 뵙고 그리고 김병우 의원님 굉장히 그 지역을 바지런히 뛰시는 분이신데, 그래도 하나 굳이 짚고 가자면 지난번 우리 총선 때 했었던 핵심 공약이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많은 것들을 네거티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것들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질문 나왔던 하수종말 처리장에 지난번 총선 때는 기업을 유치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커피박물관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이 이름만 바뀐 채 다시 재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오리역 유유 공공부지에도 청당 기업단지와 복지타운을 조성하겠다라고 지난번에 공약을 하셨었는데 이 부분도 지켜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SRT 역사 과연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 시작하시죠. 네, SRT 역사 추진에 지금 당장 얼마 기간, 몇 년이 걸릴 거라고 얘기를 드리기가 당장은 어렵죠. 왜냐하면은 2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게 초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굳이 방송에서 얘기하긴 그런데 우리 힘을 모아서 SRT역을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체될 난관보다는 우리의 의지를 모으는 게 사실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 SRT역을 유치함에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은 우리 주민과 그리고 우리 김민수 후보도 함께 힘을 모아서 헤쳐나간다는 의지와 각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자라는 부분은 굳이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을 텐데요. 저는 이것이 그런 모자란 부분만 제대로 채워나간다 그러면 상당히 이거는 빨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서만 제대로 낸다 그러면 상당히 빠른 부분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정월 처리장에 커피박물관 공약을 낸 것은 그 전체를 커피박물관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문화예술 복합단지로 이번에 시가와 예정용지로 용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복합단지 내에 한 구석에 또는 특정 지역에 커피박물관을 신설을 해서 우리 분당 어머님들이 커피를 워낙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커피와 함께 대화도 하고 커피와 함께 책도 읽고 커피와 함께 애도 키우고 커피와 함께 또 애견 동물들과 함께 삶을 사는데요.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좀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잘 아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커피의 역사, 그다음에 커피 로스팅 과정 이런 것들을 또 설명하면서 하나의 체험 교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체를 제가 커피컵 박물관으로 한다라는 공약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기업 유치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로서 저희가 보기에는 법원부지가 역사에서 가깝고 가장 기업 유치하기 좋은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 네, 발언 시간은 초과됐고 이제 추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그 SRT 역사 설립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예산이나 기간, 절차보다 의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하수종말 처리장을 임기 내 첫 삽을 반드시 뜨겠다라고 제 공약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SRT 역사 3, 4년 내에 해결하기 힘들죠. 이 국회의원 임기 안에 SRT 역사 해결하기 아마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까지 우리 의원님께서 진행하셨던 그리고 자랑하고 있는 김현미 장관님이나 이재명 지사와의 협약, 절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될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가 좀 그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그래도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SRT 역사 한번 밀어보겠다라고 했으면 이 기간 얼마나 걸릴지 나는 잘 모르겠다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 기간이면은 내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해보겠다라는 정도의 구체적인 설명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답변 1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김인수 후보님도 3, 4년 내에 어렵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약한 모습 아닌가요? 저희는 우리 분당은 신분당선 미급역을 유치했던 자랑스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신분당선이 정자역까지만 왔었는데요. 정차를 했었는데요. 미급역에 정착했끔 우리 주민들이 열심히 의지를 모으고 뜻을 모으고 또 투쟁도 하고 그래서 제 기억에는 2011년도인가 2년도에 그것이 확정되었죠. 그리고 나서 개통된 지가 2018년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개통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 다시 말해서 의사결정은 저는 제 임기 내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김현미 장관이 제기했던 두 가지, 그다음에 재정 문제. 이거 저는 충분히 우리가 의지를 모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1분 초과했습니다. 후보자들의 정책 검증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양호영 후보의 공약 발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분의 시간을 활용해서 공약을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남시 분당구 주민 여러분. 정의당 양호영입니다. 성남시 분당구는 30년 된 1기 신도시로 인구가 약 50만 명에 육박하지만 높은 집값 부담과 과열된 입시 경쟁과 학군 문제, 도시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최근 5년 사이 인구가 50만 명에서 48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이 중 90%가 청년층의 감소입니다. 저는 이렇게 시민들의 삶의 질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한 경쟁과 안전하지 못한 사회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본적인 안전과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처방을 지속 가능한 사회와 안전한 사회 건설로 제시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승자 독식의 무한 경쟁이냐, 모두를 위한 협동과 연대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 양호영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모두 함께 잘 사는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입시 주역에서 아이들을 구할 방안으로 저의 1호 공약, 국공립대 통합과 수능 커트라인제를 제안합니다. 국공립대 통합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균등한 교육을 실현하고 수능에서 최저 기본 점수만 받는다면 전국 국공립대 입학을 보장하는 수능 커트라인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30년 된 1기 신도시 분당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2018년 12월 일산 백성역에서 노후 열배관이 터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고 분당에서도 2018년과 2019년에 노후 열배관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도시 안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하나로 노후 열배관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호 법안으로 지역 열배관 안전관리 패키지법을 제출하겠습니다. 지역 난방 안전을 공단으로 전환하여
열배관 안전관리,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인력 충원의 기반을 마련하고 노후 열배관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기준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셋째, 세입자들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국민 전체의 42%, 분당 역시 전체 가구 중 45%인 94,811가구가 전월세로 분당 구민 절반은 높은 주거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2회를 보장해서 세입자 9년 안심 거주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시민과 여성과학기술인이 함께하는 열린 과학관 건립, 청년의 공정한 출발을 위한 3천만 원 청년 기초자산제 도입, 그린 뉴딜 선도도시 성남을 위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청년과 청소년을 믿는 진보정치인, 저 양호영과 함께해 주십시오. 네, 양호영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셨고 이에 대해서는 순서에 따라서 김민수 후보부터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후보님과도 선거운동 중에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 나누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후보님 공약 중에서 제가 조금 탐난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궁금하다고 해야 될까 하는 공약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아이 넷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공약들에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과학하는 국회의원이라고 소개를 하셨고, 그리고 초중고 형장 학습에 우리 동네 과학 놀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이 부분 좀 자세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공약 중에 열린 과학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열린 과학관 모델은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시면 체험 과학관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교 학생들이 와서 즐겁게 과학을 배우고, 그리고 그게 이제 학교에서는 그 교육의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을 저는 염두에 두고 만든 공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2년 전에 시의원 출마했을 때도 그때도 과학관 공약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서대문구 자연사 박물관을 직접 방문해서 어떻게 과학관이 만들어지고 지역사회에서 과학관의 역할, 그리고 지역 시민들이 과학관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직접 박물관 관장님을 만나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이라면, 성남시라면 충분히 과학관을 유치할 만하다. 그리고 과학관이 성남시에 꼭 필요하다 하는 걸 절감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성남에는 과학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과학관이 이 학생들에게 과학을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 지식을 즐겁게 배울 수 있고, 그리고 학교의 프로그램으로서, 그리고 또 지역사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기능할 수 있고, 지역사회를 규합하는 어떤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이 공약을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이제 질문을 또 하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짧게 쓰셨는데요. 추가 질문 이어가시죠. 네. 미래 교육에 있어서 과학의 중요성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그리고 매우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번 총선 4.15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당선이 된다면 우리 후보님의 이 훌륭한 공약 같이 사용해도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누가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당선되시더라도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당선될 수도 있겠죠. 그럼 저는 제 공약을 추진할 거고요.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당선되시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 공약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과학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그다음에 성남이 가지고 있는 IT,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저력을 어떻게 같이 활용할지,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체험하고 과학에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그리고 지역 시민들이 그 과학관이 만들어진다면 그 과학관에서 어떻게 같이 시민사회의 어떤 형성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데 적극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네, 미래 에듀센터의 우리 동네 강놀이터도 어, 함께 들어가. 발언은 지금 아주 분위기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공직선거라서 이 일정한 형식을 따라야 되는데 뭐 시간을 자유롭게 쓰다 보니까 분위기도 사실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참석했던 어느 토론회보다도 정말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하나의 그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네,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김병우 후보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양호영 후보의 그 공약에 대한 질문을 두 가지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MC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토탈 시간만 정하고 이 자유 토론을 하면은 훨씬 더 우리 시청자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와 그다음에 공약이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난 제가 이 선거 방송 때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개선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양호영 후보 공보물을 봤는데요. 아까 말한 과학 얘기도 참 재밌었고 제가 제 가장 눈에 띈 거는 안전한 분당, 안전 최우선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공약이었죠. 그 공약이 뭐냐면은 신도시 생긴 지가 30년 됐는데 열배관 문제의 노후가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 정비도 해야 되고 관련 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이시죠. 근데 이게 사실은 지역 난방공사가 이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지역 난방공사와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그런 디테일이 없거든요. 네. 제가 이제 지역 난방 안전에 대해서는 두 후보님도 물론 많이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분야의 또 전문가들과 많이 이제 협의를 하고 그리고 자문도 구해서 제가 나름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내세운 공약은 지금의 이 지역 난방 안전을 공단의 형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재원을 확보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전문가한테 얼마나 비용이 더 들까를 한번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그 공단으로 전환하는데 행정 비용이 40억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지역 난방 안전 관리가 지금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각각 지역마다 다릅니다. 회사들이. 근데 이걸 갖다가 이 공단으로 합치려면 지금의 민간 위탁 사업체를 인수해야 되는 그 비용이 또 추가로 듭니다. 그래서 이 추가 인력 채용 비용이 31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기 신도시 안전을 위해서는 그리고 이 지역 난방, 이 열배관의 노후 열배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사실 위험한 상황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정도 350억 정도의 돈은 충분히 써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일기 신도시가 분당도 있고 일산도 있는데요. 실제로 일산에서는 인명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하루빨리 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면 이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지역난방공사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단을 만들어서 추진하자는 말씀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론회를 100번 했었거든요. 이 관련된 토론회를 꼭 할 때 발제자나 패널로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회 구성을 보면은 저도 이제 금융증권 출신인데요. 금융증권 출신이 거의 없습니다. 증권 출신은 제가 20대 국회의원 중에서 역대 국회의원 중에 처음이고요. 그래서 우리 양호영 후보님 같이 과학 출신들도 거의 없는 게 우리 국회의 현실이죠. 법조인이 너무 많고. 그래서 국회 구성의 다원화 그리고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적 구성 그리고 우리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분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양호영 후보 같은 분들이 국회에 빨리 입성하길. 네. 근데 질문인지 격려인지 네, 모르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1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병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회에는 법조인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을 전공한 사람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지금 다가오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과학이 꼭 필요한 시대, 그리고 또 이 성남이라는 어떤 지역 기반에서 어떤 과학을 베이스로 하는 이 정치인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과학을 전공한 합리적 정치인, 저 양호영을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한 30초 여유가 있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 후보가 공약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 상호 질의응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성남시 분당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아름방송이 제작 방송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을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이번에는 분당구 을 지역에 한정한 현안을 여쭙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개선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한 질문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이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얻어서 작성된 것임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에 관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1991년 입주를 시작으로 분당은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만족도 높은 주거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다 보니까 아파트에 물이 새고 녹물이 나온다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재건축 연한이 30년인 점을 고려할 때 이제 재건축이 본격 논의돼야 하는 시점인데 분당 지역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병욱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당 신도시가 생긴 지가 30년 됐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불편한 게 사실이죠. 아파트도 불편하기 시작하고 있고 우리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부나 항상 재건축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죠. 재건축은 저는 두 가지 목적에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재테크의 수단으로 작용되는 게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래의 목적이죠. 주거 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 이 부분인데요. 항상 이 두 부분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완화했을 때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또한 투기화되는 이런 문제가 항상 존재를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뒤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이 뭐 50년, 60년 시은지 40년, 50년 걸려야만이 재건축이 허용되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주민들의 삶의 질은 나빠지고 그 환경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거 환경 개선과 이런 재산 형성, 이 두 부분에서 서로가 타협점, 균형점을 찾아 나간다 그러면 저는 재건축에 대해서 대단한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이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반드시 조기에 분당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재건축 리모델링 되기 전까지 어떻게 할 거냐. 승강기 교체 또는 보수를 할 때 기타 공동주택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많아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단독주택이나 그다음에 상가주택 이런 부분의 지원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도 분당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고요. 재건축과 리모델링 관련돼서는 정부와 경기도의 TF팀 구성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등호를 하게 되면 지금 법안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인데요. 제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네, 주거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고 이번엔 양호영 후보가 답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기 신도시 분당도 30년이 되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 및 주거 안전 문제에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기 신도시인 일산 백성역에서 노후 열배관이 터져서 한 분이 사망하고 20분 이상 화상을 입고 인근 하천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사건이 2018년에 있었습니다. 분당은 약 300km의 열배관 중 77%가 노후 열배관으로 탄천변 산책로 그리고 놀이터와 학교에도 열배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안전하지 못한 도시는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18년과 2019년에 이 분당에서 연이은 노후 열배관 사고가 있었지만 이슈화되지 못하고 이 노후 열배관 안전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열배관 안전관리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안전도 지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배관 안전관리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1호 법안으로 지역 열배관 안전관리 패키지법을 제출하겠습니다. 첫째, 열배관의 보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을 공단으로 전환하는 한국지역난방안전공단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둘째, 열배관 안전관리 노동자 처우 개선 및 노후 열배관 안전관리를 위한 집단에너지 사업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김민수 후보의 답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1996년도에 분당에 입주하였습니다. 벌써 분당 거주가 약 25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분당이 이렇게 모두가 부러워하는 도시, 살기 좋아하는 도시가 될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난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분당은 누구나 살고 싶고 그리고 누구나 입주하고 싶은 명품 도시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사회자님 말씀처럼 실제로 이 분당 지역을 지난 1년 반 동안 조금은 자세하게 돌다 보니 아침마다 빨간 녹물이 나와서 이 물로 아이를 씻기는 가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 물로 샤워를 하며 내내 찝찝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뿐이 아니라 노후된 온수배관이 터져서 한겨울에 따뜻하지 못한 방에서 자고 찬물로 씻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재테크의 문제이고 하나는 실생활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고 분류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분당 주민들 불편을 겪고 있다면 이것이 첫 번째로 생각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현 정부는 재건축 규제에 대한 강화 일변도의 정책을 이때까지 펼쳤습니다. 특히 안전진단 기준 같은 경우에 구조 안정성 가중치를 0.2에서 0.5%로 약 250%나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사실상 재건축 기한을 아주 많이 연장시킨 상태입니다. 이 부분 만약에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 분당의 재건축 아주 늦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저 김민수 재건축 규제 풀겠습니다. 분당의 재건축 앞당기겠습니다. 분당 주민들 단 한 분이라도 불편하지 않은 곳에서 녹물로 씻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역 현안 두 번째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질문인데요. 요즘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인데 아이를 낳아도 맡길 곳이 없어서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때문에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절실하지만 아직 부족해서 확대 시행 필요성이 늘고 있죠. 각 후보자께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 양호영 후보께서 먼저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바라는 사회는 우리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을 엄두를 못 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전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빠가 실종된 저녁은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 아빠들도 가족 없는 노동을 강요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의 희생자입니다. 첫째, 슈퍼우먼 방지법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시대는 왔지만 맞돌봄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출산 휴가 의무제, 육아휴직 의무 할당제 도입되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이 관행적인 장시간 노동을 혁파하여 아이와 함께하는 저녁 풍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둘째,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충, 민간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등으로 공공성을 확대하고 보육 119로 아동 인권을 보장하여 양질의 안심 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초등학생까지 모든 아동에 대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우선 월 10만 원, 장기적으로는
30만 원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장시간 노동에 지치지 않고 아이 키우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부모, 사회, 국가 모두가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책임지도록 저와 정의당이 국회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김민수 후보가 순서에 따라서 2분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분당에서 아이넷을 낳았고 분당에서 아이넷을 키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1명 있고 그리고 미취학 아이들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으나 네, 뱃속에 또 1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총 5명의 아이를 두고 있는데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장인, 장모님, 저의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제 누나까지 총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온 가족이 총 출동해야 아이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들이 보완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출산율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 고민할 때 반드시 2가지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방금 양적 측면이고 나머지 하나는 질적 측면의 문제입니다. 양적으로 아무리 학대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맡기고 나간 부모들의 마음이 편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것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 CCTV 설치와 촬영에 대한 동의가 필수적인 항목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사랑으로 아이를 돌보는 돌보미 본들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자격 요건 강화 그리고 심도 있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일탈 행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에 대한 강화도 필요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낳는 일이 고통이나 걱정보다는 행복과 기대가 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그 일을 대한민국이 국가가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그런 나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병욱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옛부터 이런 말이 있죠.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 아이가 태어나서 육아 과정을 거쳐서 청년시설을 거쳐서 성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온 마을의 힘, 지금으로 말하면 정부, 중앙정부, 그다음 지방정부, 그다음 사회공동체, 가정 이런 걸 다 총칭하겠죠. 그 정도로 아이가 중요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이에 대해서 온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진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시와 제 공약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성남시 다 함께 돌봄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분당을 지역에는 올 6월 달에 개소할 예정인데요. 무지개 마을에 이 아이 돌봄센터가 개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밀동에 보면 구밀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거기도 어린이 종합지원센터를 건립 지금 예정 중에 있고요. 교통영향 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동에 가면은 현재 네이버2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이버2 건물과 늘푸른 초등학교 사이에 한 270평짜리 공터가 있습니다. 그 공터도 성남시와 협의해서 어린이 돌봄센터로 운영하기로 지금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데요. 우리 정부에서는 아이 돌봄 쿠폰을 이번 달에 13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아동의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국비로 긴급 지원할 예정이니까 대상자들은 꼭 신경 써서 잘 수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 2가지 드렸고 답변까지 모두 다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서로 세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청해서 드릴 텐데 2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양호영 후보께서 마지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분당구 주민 여러분, 기호 6번 정의당 양호영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의연하게 대처해주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과 행복을 담보로 개발과 경제 성장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 사이 우리 청년들은 무한 경쟁에 내몰려 불행해지고 모두가 맘 놓고 숨조차 쉬지 못하는 환경과 기후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입시 지옥 없는 사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우리가 함께라면 만들 수 있습니다. 3가지만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열배관 안전관리 패키지법과 그린주택 리모델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분당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국공립대 통합과 수능 커트라인제를 도입하여 입시 지옥을 해소하고 3천만 원 청년 기초 자산제로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여 청년이 행복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셋째, 정의당형 그린 뉴딜로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를 막고 현 세대와 후배 세대 모두가 안전하고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청년, 청소년을 믿는 진보 정치인, 과학을 전공한 교육개혁가, 양호영이 청년이 사랑할 수 있는 나라, 다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분당 만들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김민수 후보 2분 동안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분당 국민 여러분, 약 1시간 반의 시간 동안에 존경하는 후보님들과 국민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인사 올릴 수 있어서 반갑고 영광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년 반 전쯤 정치에 입문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세비만 받고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와서 봤던 것은 조금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은 경제도 무너지고 안보도 무너지고 교육, 정의에 대한 것들도 무너지고 있는가? 모두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맞았는데 그 일이 과연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표가 찍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고 감사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역에서는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자신이 해야 될 일, 기본이 무엇인지 알고 일한다면 대한민국 좀 더 좋은 나라, 좀 더 행복한 나라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랜 역사 동안 자와 우 싸우고 있는 이 답보된 상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또다시 한번 일어서서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나라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좌우가 아니라 앞을 향할 수 있도록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힘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분당 주민 여러분들께서 믿고 손잡아 주신다면 저 김민수가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김병욱 후보 차례가 됐습니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1시간 반 동안 토론에 함께해 주신 우리 양호영 후보님, 김민수 후보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제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당선이 된다면 수시로 두 분과 대화도 나누고 소주나 막걸리 한잔 하면서 좋은 관계 맺어가겠다고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정말로 이 코로나19는 우리 개별 국가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위기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그 이후 포스트 코로나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서로 합심해서 일을 하고 지혜를 모아나가고 특히나 우리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혜를 모아나가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가 비판도 받은 부분도 있었지만 상당히 잘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전 세계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정말로 우리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수준 높은 시민들 정말로 자랑스럽고 제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이 그리고 대한민국에 태어났음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분당 주민 여러분, 저 김병욱 정말 지난 4년간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루도 안 쉬었습니다. 진짜 출석도 다 했고요. 제가 약속한 봉급 반납도 지키고 있고요. 지역구 예산 따려고 야당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교육부 장관을 만나서 정말 설득해서 지역구 예산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 김병욱 다시 한번 믿어주십시오. 제 구호가 재선시켜 부려먹자. 심부름 많이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고 또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데 많은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 분 나와오셔서 오늘 아주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경쟁적인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품위 있게 또 진정성 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 시간 끝까지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성남시 분당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성남시 분당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방송 광고를 보신 후에 공직선거법에 근거해서 후보자 방송 연설회를 진행하겠습니다.